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3월 중순이니까 이제 텃밭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가 원래 계속 저 밭고랑이 있고 여기 이제 다 밭고랑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 좀 공사를 하느라고 요 위에 제 밭을 그 공사하시는 분이 그냥 그 뭐지 배수로 하고 높이가 맞아야 된다고 그냥 싹 덮어버렸어요. 그 우리 집 공사하는 건 아니었고 그 옆집 공사하는 건데 그냥 저한테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밭을 그냥 완전히 다 묻어버렸어요. 뭐 작물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기왕에 그냥 잘 됐다 싶어서 밭이 안 그래도 요것보다 좀 높이가 좀 낮았거든요. 그래서 높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높이를 맞춰 주신 거긴 한데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그냥 밭을 다 밭고랑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밭이 요 저 아래에 이제 묻혀 있거든요. 근데 요 흙이 뭐냐면 요 흙이 그 밭으로 쓰던 흙이 아니고 저 이제 바닥에 묻혀 있던 흙이에요. 이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다 파가지고 요 위로 올린 건데 요 보면 거의 뭐 그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름기가 하나도 없는 요 데다가 이제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잘 안 자랄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밭고랑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. 그래서 복합비료는 그냥 늘상 이제 뿌리는 거니까 복합비료랑 이쪽은 이제 작년에 쓰던 거 남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퇴비를 그리고 인터넷에서 20kg 짜리 세포를 가축분 퇴비로 해서 샀습니다. 그리고 길이를 재보니까 여기가 3.6m, 이쪽으로 세로로 4.6m 해서 평수로는 한 5평 정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. 16제곱미터 정도 나오던데, 그래서 퇴비는 거의 그러니까 1m,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한 4kg 정도 뿌리면 되는데, 쭉 계산해 보니까 한 60kg 정도 뿌리면 될 것 같아서 그 세포를 준비를 했고, 요게 또 뭐냐면 제가 여기 한 2년 정도 살아보니까 지금 있는 요 흙이 비가 오면 완전 진흙탕이 돼요. 진흙탕이 돼서 그냥 배수가 잘 안 되고 엄청 오래 머물고 있거든요, 물을. 그래서 비 오면 막 질퍽질퍽한 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흙이 돼버리는데, 그런 흙은 이제 밭으로 쓰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배수를 좀 잘 되게 하려고 제가 요 피트모스를 샀습니다. 요 농장은 제가 협찬은 아니고요. 광고는 아니니까 이제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, 이게 이제 피트모스인데, 보통 이제 상토, 우리 분갈이 할 때 상토 많이 쓰잖아요. 그 상토 같은 건데, 여기 보면 피트모스, 요 나무 그 뭐지? 나무 그 결, 그거 같은 게 이제 좀 들어있어서 더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이제 요거를 샀고,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펄라이트입니다. 펄라이트 지금 50L 짜리인데, 요게 보면 우리 그 상토 같은 거 보면 요거 섞어서도 많이 팔거든요. 요게 되게 가벼워요. 요 가벼운 마치 그 스티로폼처럼, 그런 스티로폼보다 좀 딱딱한 그렇게 생겼는데, 요게 있으면 배수가 훨씬 이제 잘 되니까 물도 머금고 얘가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중에 텃밭에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얘도 이제 배수가 잘 되게, 요 두 가지는 이제 배수가 잘 되게 뿌려주는 거고, 얘랑 얘는 지금 완전 생땅에 농사를 지어야 돼서 지금 뿌려주려고 이제 샀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, 제가 보통 붕사, 마그네슘 막 이런 거 많이, 그 다음에 석회 이런 거 따로
따로 이제 뿌려줘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따로따로 사기는 좀 조그만 요 5평 되는데 요거 하나 사고 하나 사고 하나 사고 막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요 그냥 밀양 요소로 그냥 성분이 되어 있는 요걸로 그냥 한 번에 뿌려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하나, 나중에 이제 양에 맞게끔 여기 이제 100평에 3kg, 요거 하나면 이제 100평 뿌리는데 저는 5평이니까 한 20분의 1 정도, 20분의 1 정도 해서 그 정도 딱 뿌려주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네, 먼저 이렇게 복합비료를 다 뿌렸는데요. 복합비료는 한 요 정도로, 보통, 요 정도로, 저는 복합비료는 그냥 평수 딱 계산해서 뿌리고 이러지는 않거든요. 대충 한 요 정도 뿌립니다. 요게 보면 작물에 따라서 이게 시비량이 천차만별이에요. 여기 보면 수박 같은 경우는 수박, 딸기 이런 거는 좀 덜 필요하고,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고, 그래서 한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. 딸기랑 토마토 이런 거 2배 정도 차이 나고, 나머지는 보통 한 70에서 한 90 사이, 그 정도라서 이게 텃밭은 이제 한 작물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작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한 7, 80 정도 되는 양이 한 저 정도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쭉 뿌려놓고 나중에 토마토 같은 거는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추비로 이제 토마토를 심어 놓고 2주 정도 후에 추비로 조절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 요 정도 뿌려놓고, 그 다음에 요걸 나중에 싹 뒤집을 거니까 일단 거름을 뿌려 볼게요. 네, 퇴비를 뿌렸는데 한 요 정도 되네요. 네, 느낌으로 보시면 요 정도. 네, 근데 이게 되게 막 많아 보여도 나중에 이렇게 막 뒤집을 거잖아요. 이렇게 좀 더 깊이 나중에 삽으로 해가지고 더 깊이 뒤집을 건데, 깊이 뒤집고 나면 크게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. 그래서 거의 뿌리라고 하는 대로 1제곱미터당 한 4kg 정도, 그럼 한 포면 20kg니까 한 포에,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, 그걸 딱 계산하셔서 이게 1m 1m에 4kg 정도가 이제 정량입니다. 그 정도 뿌리면 될 것 같고, 요걸 이제 또 여기 피트모스를 또 뿌려서 한 번에 쫙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요 거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 놓고 피트모스를 한번 뿌려 볼게요. 네, 이제 거름을 전체적으로 펼쳐 주기만 했고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펼쳐 줬고, 왜냐면 여기다가 또 그 피트모스 상토 얘를 또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상토랑 거름이 이렇게 잘 안 섞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또 상토를 쭉 넣어서 또 펼친 다음에 땅을 다 뒤집기 위해서 거름을 미리 그냥 쭉 펼쳐만 줬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다가 상토를 한번 뿌려 볼게요. 네, 이거 아까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거 이렇게 뿌리니까 좀 부족해서 제가 요걸 하나 더 샀거든요. 요거 용량을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서 이게 250L 짜리거든요. 그래서 제 손 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한 요 정도만 합니다. 네, 이게 엄청 압축이 돼 있어요. 압축이 돼 있어서 무게가 거의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무거워요. 한 60kg, 한 50kg, 60kg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. 제 혼자 들기가 좀 힘들었거든요. 혼자 들기가 들 수는 있는데 조금 벅찬 정도, 그 정도
였습니다. 엄청 무거워요. 그래서 네, 압축된 거 요거 한 절반 정도 또 쓸지 모르겠는데 네, 한번 뿌려보고 네, 해서 싹 뒤집으려면 좀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네, 피트모스 상토를 이렇게 다 뿌렸고요. 네, 한 곳으로 쏠리지 말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펼쳤습니다. 네, 뿌리고 나서 네, 그 새로 뜯은 게 한 5분의 2 정도 이제 남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펄라이트 얘를 또 뿌려보겠습니다. 얘를 한 포가 얘는 제가 뿌려본 지가 한 번도 없어서 이 양을 얼마나 해야 될지 지금 가늠이 안 오는데 네, 일단 한 포를 하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네, 제가 한번 뿌려보고 한번 양을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. 네, 한 포를 다 뿌렸는데 요거 한 포 뿌린 게 이제 위에서 보면 한 요 정도고 제가 한번 섞어봤어요. 섞어보니까 요 정도 느낌인데 이걸 나중에 저 땅속 깊은 데까지 이렇게 막 섞으면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. 한 요 정도 되니까 예, 요 정도에 한 5평 정도면 한 2포? 한 포 반에서 한 2포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. 네,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복합 비료 주고 밀양 요소 비료 주고 퇴비 주고 그 다음에 피트모스 상토 주고 펄라이트를 뿌리고 예, 여기까지 해서 다 뿌렸습니다. 이제 삽으로 저 깊은 데 해서 삽으로 찍어서 예, 한번 싹 이제 엎어야 되니까 그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흙을 다 뒤집었는데요. 보시면 한 이 5평 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냥 최대한 삽으로 깊이 파서 이제 뒤집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 흙을 끄집어서 위에 덮는 느낌으로 이렇게 깊이 파서 엎어줬거든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걸 내기라 그러나요? 전문용어로 요 내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걸로 다 이제 이게 요거 흙을 부수면서 다시 또 곱게 이렇게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다 이제 다 골고루 이제 해줬는데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쪽으로 이제 물이 빠질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높이만 여기가 살짝 높고 이쪽으로 살짝 낮게 그렇게 쭉 이렇게 평탄화를 해주면서 이제 골고루 섞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텃밭 흙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원래 흙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요게 원래 흙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게 원래 거 섞은 거. 그래서 이 원래 흙은 비가 오면 이렇게 막 진흙처럼 이렇게 되거든요. 이쪽 흙이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네, 거름기가 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. 아까 뿌릴 때는 위에 막 표면에 쌓인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듯이 보이는데 이렇게 다 섞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느낌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. 예.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. 여기. 네, 그래서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밭고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6시가 거의 다 돼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
밭고랑을 한 4개 정도 균등하게 그 4등분을 해가지고 4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개가 나올려나? 하나, 넓게 3개, 좁게 4개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실제로 내일 한번 자로 재가지고 딱 4등분을 해서 밭고랑도 웬만큼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4등분이 좋을지 3등분이 좋을지 한번 재가지고 한번 내일 다시 일어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이제 고를 다 만들었는데요. 네, 이게 그 다음날 이제 아침입니다. 그래서 쭉 다 만들었고, 요게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이쪽이 3m, 저 뒤쪽이 3.6m 정도라서 이게 일직선으로 쭉 하면 다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 2개는 그나마 이제 일직선으로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쪽 2개는 저쪽으로 갈수록 살짝씩 넓어져요. 저쪽이 좀 넓어가지고, 그래서 얘는 그 일부러 제일 작게 하나를 만들었는데, 요거는 이제 한 줄 심기로 쭉 하고, 저 끝에 가면 다시 2줄 심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, 아무튼 요 골은 그 한 줄 심기용 하고, 나머지는 요 정도 넓이는 상추 같은 경우는 한 지그재그로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, 예, 쭉 이렇게 이쪽으로 흙을 올리고 이쪽으로 흙을 올리고 이렇게 쭉 흙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좀 편하기도 하거든요. 요거 이쪽을 반대쪽 끝에 받고 요걸 반대쪽 줄을 쭉 당겨서 이쪽으로 골을 이렇게 하면 좀 반듯하게, 예, 이렇게 쭉 그나마 일직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저거 없이 하면 이게 좀 짧아서 괜찮은데 조금 길다 그러면 옆으로 쭉 이렇게 가거든요. 그래서 저런 거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퇴비도 주고 요소비료도 주고, 요소비료가 복합비료 주고 이제 다 줬으니까 한 2주 동안 요대로 그냥 두고 2주 뒤에 와서 멀칭하고, 이제 상추는 4월 중순부터 심을 수 있거든요. 4월 중순부터 상추부터 시작해서 5월 초에 이쪽 라인은 수박 해서 2주 정도면 딱 4월 중순 되기 딱 직전이니까 2주 정도 가스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추부터 심을 예정입니다. 네, 여기도 쭉 이제 작년에 저는 항상 영역별로 이렇게 쭉 그 계절 해가지고 거의 신원 자리가 없게 이렇게 쭉 구상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딱 다른 작물에 또 욕심이 생겨서 좀 틀어지긴 하던데, 그래도 그대로 해서 쭉 한번 봄부터 찍고 한번 영상을 계속 그 키우는 방법이랑 아니면 새로 뭐 얻었던 지식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. 네, 이상 텃밭을 생땅에서 텃밭을 새로 만드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.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